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은 2월 달에 발표된 중요한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계에서 최초로 대입시 변경안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인 즉슨 2025년, 즉 중학교 자유학계제가 완전 도입되는 그때부터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하나의 입시를 가지고 대입 전형을 치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정시를 통합해서 11월 초에 수능을 보고 11월 중순쯤에 학생부를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원서를 넣고 대입 전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득은요, 일단 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기초학력 부족, 이 문제가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능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점검할 수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그 아이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를 뽑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입시안이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될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것은 뭐냐? 그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요,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내가 직접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고교 학점제는 예를 들어서 쉬운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쉬운 과목에 많이 몰릴까요? 어려운 과목에 많이 몰릴까요? 네, 쉬운 과목에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대학은요, 쉬운 과목 들은 애를 좋아할까요? 어려운 과목 들은 애를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어려운 과목 들은 애 좋아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관계없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어려운 과목을 신청해서 들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는 아이들이 소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과목을 10명이 수강 신청해서 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0명 중에 4% 없습니다. 10명 중에 11% 2등급 1명입니다. 10명 중에 23% 3등급 2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과목을 신청한 아이들은 내 혼자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학교에 다니는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의 내신이 잘 나와야 3, 4등급으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손 치더라도 그 내신이 3, 4등급으로 제공이 된다면 전 그 과목 안 들을 거예요. 차라리 쉬운 과목 듣고 1등급으로 대학을 보낼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고교 학점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바로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입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는 어떤 거냐? 등급도 아니고 점수도 아닌 A, B, C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취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율이 90% 이상은 A, 80% 이상은 B, 70% 이상은 C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대부분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A, 8점 이상 B, 70점 이상 C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A, B를 나누는 그 점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험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80점도 A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시험이 쉽다라고 했을 때는 95점도 B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듯이 국어2 원점수 65점입니다. 65점인데 성취율로 따지면 D가 되는 게 맞는데 성취율이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성취평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10명, 전교권에 드는 10명이 그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 꼴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점수가 90점입니다. 성적은 내신 만점인 A로 표시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는 내신에 큰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신 무조건 성취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은 내신 가지고 한 명도 못 뽑을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올 A가 올 거고 중위권 대학은 거기에 맞춘 그런 내신의 성적대가 올 거니 전부 다 동점자들이죠.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내가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내가 배운 과목을 수능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들마다 수능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학년 때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그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지정해놓고 전부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꿔놔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상대평가로 남아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꿈과 관련된 그 어려운 교과를 선택해서 나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그것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초집중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수능 가지고 한 명도 뽑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동일한 등급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도입이 됐을 때 대학은 내신 가지고도 못 뽑습니다. 수능 가지고도 못 뽑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월 달에 발표되었던 수시, 정시 모두 통합해서 수능은 최저나 기초 학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학생부를 통해서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아이를 선발하는 이 수시, 정시 통합론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모든 학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